뭐 사기꾼이라고 하실까까지는 없잖아. 이 쉘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만의 기술 가치 이름을 붙인 게 옛날부터 있던 테크놀로지예요. 엔불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질문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 중에서도 정말 계속 올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쉘의 플렉시 분자 기술이 이론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기술인 건가요? 이게 내가 기억으로는 1년 전에 그 라이브 할 때 한번 질문 들어온 게 같아. 두 번째 라이브 때 이거를 대답을 해줬었어요. 플렉시 몰레큘러라고 하니까 저온 특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수 폴리머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전단이 덜 깨지면서 저온 점도 특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다양하게 유막에 있는 구조 있죠? 그거를 만들어내요. 그 안에 세세히 끼어 들어가요. 굳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얘기를 해드렸어. 이분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서 설명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난 그게 답답한 거야. 내가 모르지 않고 그 전에 다 설명해 줬어요. 뭐 사기꾼이라고 하실까까지는 없잖아. 섭섭하다. 말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술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 쉘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으로 해서 자기네만의 기술 가치 이름을 붙인 게 플렉시 몰레큘러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풀어보면 플렉시 유동적인 몰레큘러 분자 구조의 기술이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 구조로 만들려면 이게 딱 떠오르는 기술밖에 없어요. 뭐냐면 첨가제 기술 중에 폴리머 기술이에요. 폴리머 기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점도지수 조절제, 저 비스코시티 모디파이어라는 점도지수 조절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폴리머 베이스인데 조건이 뭐냐면 고압이나 고온에 올라갔을 때의 분자 구조들의 막을 형성해서 보호하게끔 만들어준다. 요겁니다.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가 저온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폴리머가 탄화수소 체인들이 막 이렇게 가지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가지들을 이렇게 웅크러들어요. 그럼 이렇게 똘똘똘똘 말리죠. 기후들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결정화가 막 되려고 막 서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지네가 맞추면 이게 굳어갖고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건데, 굳는 사이에 요게 동글동글한 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굳지 않게끔 걔네들이 중간중간에 막는 거야, 동그랗게. 그래서 유동점이 더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 흐르도록. 반대로 고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뭉쳐있던 그 팔을 쫙 펼쳐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가 끊어지면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도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자들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얘네가 팔이 막 펼쳐져 있으니까 이거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도가 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를 고온에서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점도 지수 조절제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에 펑션을 붙여요. 우리가 말하는 펑션이라고 하면 아민 계열 같은 펑션이 있어요. 질소가 붙어 있고, 그러면 얘네가 전자들에 대한 극성이 생기는 거야. 이 극성에 따라서 타겟을 가서 붙어요. 금속 표면이 아니더라도 트라이브 필름이나 아니면은 유기적인 필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끝에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솟아져 있거든요. 걔네들이 극성이 있어. 그럼 거기에 위에 갖다 붙는 거예요. 제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제기의 머리가 여기다 이렇게 딱 표면에 갖다 붙는 거지. 그럼 얘네가 하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왔다 갔다 하늘 돼 있으면 마찰 조종의 역할도 있을 거고, 부드럽잖아, 융단처럼. 그 다음에 이 극성이 아민 계열 극성인데 얘네가 사실 첨가제랑 붙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트라이브 필름의 역할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폴리머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유동점 같이 그런 역할도 할 거고, 온도가 풀리면 다시 샥 펼쳐서 아까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얘네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첨가제 회사에서들이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예요. 신규시라고 얘기하지만 이 윤활유의 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처럼 막 팍팍팍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테크놀로지예요. 내가 진짜 박사과정 할 때부터 있던 기술이야, 이게 첨가제 회사에서 만든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첨가제 만드는 회사들이. 그럼 얘네 쉘한테만 팔았겠어요? 아니잖아. 요즘 다 있어. 그래서 웬만한 엔진오일 다 들어가고 내가 만약에 보분 뭐 윤활유라고 했을 때 나 이걸 썼으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나는 좀 재밌게 뭐 대기차기 몰레큘러 테크놀로지 이렇게 붙이면 그 이름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마케팅 텀으로도 쓰이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아셨겠죠? 저는 아직도 헝그리합니다. 다 해주십시오.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분명히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루트로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본인이 캐치를 못한 건지 아니면은 아예 받았는데도
그걸 까먹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오해를 해서 계속 그렇게 왜곡해서 그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 그런 질문이 있다면 좀 이렇게 뭐 정중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윤활유 관련된 그리고 또 엔진 오일에 관련된 궁금증은 김보훈 박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남겨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Come out. Come out. Come out.